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변동성 끝에 미국 증시가 닷새 만에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반등폭이 미미합니다. 이럴 때는 반등 이후의 흐름이 더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지수가 더 흘러내리지는 않을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닛 옐런 연준 의장이 올해 하반기에 금리 인상을 할 것이고 이후에 점진적으로 몇 년 동안 금리를 올려나갈 것이다 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시장 친화적인 발언이었죠. 국제유가가 5% 급락했습니다. 이란의 핵 협상이 타결된다면 이 이란산 원유가 유입되면서 공급 과잉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을 했었는데요. 증권가에서 4월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유동성 장세가 더 연장된다라는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박상정 캐스터입니다. 네, 이번 주 첫 번째 거래일 무난한 출발을 알리고 있습니다. 한 주가 좀 지났는데요. 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이 전반적인 지수보다는 종목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요, 이 종목에 영향을 미칠 만한 뉴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오늘 특징 좀 많으니까요. 빨리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부터 가겠습니다. 장 초반에 플러스, 그렇다가 잠깐 마이너스, 다시금 또 플러스로 전환이 됩니다. 오늘 장중의 변동성 상당히 제한적이고요. 현재 빨간불을 켜고 있기는 하지만 탄력 0.24% 정도 상승, 제한적인 상승입니다. 2024.55포인트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죠. 최근 들어서 몇 개의 음봉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이 부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모습이고요. 분봉도 보겠습니다. 갭상승으로 좀 출발을 했습니다. 시가가 고가가 됐죠. 고가라고 해봐야 2026포인트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장중에 잠시 2020선대 이탈하는 흐름 보여줬다가 이 부근으로 다시금 올라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확인하겠습니다. 그나마 좀 반가운 점이요. 빨간색 라인이 지금 위쪽에 있죠. 외국인 3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매수폭은 220억 원 정도로 다소 좀 약한데요. 좀 더 힘을 내줬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고요. 그리고 개인 오늘 장중에 매수로 좀 전환이 됩니다. 하지만 매수폭 역시나 미미하죠.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 개인은 사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 쪽에서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 기관 274억 원의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강한 업종이 의료정밀입니다. 사실은 이 업종 지수가 많이 올라도 이 해당되는 종목들 사이즈가 작고 시총 사이즈가 작아서 제가 좀 언급을 잘 안 드리는데요. 오늘은 뉴스 있습니다. 잠시 후에 구체적으로 체크해 보겠고요. 현재 의료정밀 업종 지수가 4.46% 상승입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DI의 급등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종이목재와 섬유, 의복, 건설, 운수창고 순으로 나란히 1%대 고른 상승 흐름 나타납니다. 조정받는 쪽 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좀 흐름이 좋지 못한 쪽이 철강입니다. 철강금속 업종지수 2% 넘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포스코그룹 전반적으로 흐름 좋지 못하고요. 이 동국제강도 지난 주말에 안타까운 소식이 좀 있었죠. 전반적으로 이 철강금속 업계가 다소 좀 뒤숭숭합니다. 이어서 은행이나 통신, 전기가스, 전기전자 순으로 밀려나는데 사실은 좀 조정받는 폭이 상당히 좀 제한적입니다. 오늘은 철강금속이 좀 특별히 부진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오늘 장의 특징적인 종목군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좀 가장 눈에 띄는 종목, 지금 앞서서 업종, 의료정밀 업종이 가장 좀 탄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종목들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드렸었죠. 지금 제가 이 중국 사이트를 좀 하나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 보시면은 벅스뮤직이나 멜론뮤직이 있듯이 중국 쪽에 있는 이 QQ라는 굉장히 큰 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털 사이트가 가지고 있는 회사가 QQ뮤직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싸이가 아버지라는 노래를 공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5년도에 나왔던 거의 한 10년 정도 된 노래인데요. 이 노래가 중국어 버전으로 나온 겁니다. 사실 랩 부분은 우리나라 가사 그대로고요. 그리고 또 이 후렴 부분만 중국어로 돼 있는데요. 지금 사이트 보고 계십니다. QQ뮤직이고요. 저도 사실 중국어를 모르지만 얼핏 딱 보더라도 지금 옆에 순위 쪽 가보시면은 싸이 보이시죠? 그리고 이게 파파라고 이 중국말로 아버지랍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요. 뮤직비디오 있죠. 여기 싸이의 뮤직비디오가 자리를 잡고 있고요. 현재는 음원 순위 보시면은 4위로 다소 좀 밀려 내려왔지만 이 공개하자마자는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이 이번 월요일에 바로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 DI가 현재 8% 가까운 급등입니다. 이스타코, 싸이 관련 음원
종목으로 분류가 되죠. 4%대 상승입니다.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도 역시나 싸이 관련주입니다. 2%대 상승 흐름 뿐만 아니라 내일 모레죠. 4월 첫날부터 이 YG 엔터테인먼트의 주력 아티스트 빅뱅이 출격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주들 점차 좀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긍정적인 뉴스가 있었다면 반면에 좀 다소 그늘진 쪽도 있죠. 이 철강 관련 주들입니다. 이 포스코 그룹뿐만 아니라 동국제강도 지난 주말이었죠. 이 검찰 수사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좀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동국제강 현재 6%대 약세 흐름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를 좀 보시면은요. 포스코 검찰 수사 소식이 새로운 뉴스는 아니고요. 오늘 관련해서 좀 뉴스 한 가지가 더 있었다면은 인도 제철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을 철회할 것이다라고 일부 매체 보도를 통해서 좀 전해졌습니다. 회사 측은 아니다, 사실 무근이라고 했는데요. 어쨌든 포스코 주가 흐름 안 좋습니다. 현재 3% 정도의 조정 양상 띄고 있습니다. 오늘 장 세 번째 키워드는 담배입니다. 아무래도 올해 들어서 담배 가격이 인상되면서 담배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것은 자명했는데요. 담배 수요 감소폭이 생각보다는 괜찮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담배 관련주, 편의점 관련주들 오늘 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KT엔진인데요. 현재 3% 정도의 상승 흐름 띄고 있습니다. 편의점주 두 종목 묶어봤는데요. BGF 리테일이 7%대 급등하는 반면에 GS 리테일은 오늘 약간의 좀 조정 흐름 나타내면서 담배 관련 재료에도 불구하고 GS 리테일은 다소 좀 소외되는 양상 띄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종목군 페인트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좀 무더기로 상한가를 기록하는 날이 그다지 많지도 않은데요. 지금 노르페인트, 사마페인트, 조광페인트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두 종목이나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증권가 분석에 따르면은요,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이 원재료 가격이 좀 낮아진 거기 때문에 이 페인트주들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평가 내놨습니다. 우선 노르페인트 쪽으로 좀 레포트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이 확산되면서 전반적인 페인트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럼 오늘 여의도 증권가에서 관심 갖고 있는 종목 LG화학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스튜디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롯데케미칼이나 S-오일, OCI 같은 화학주 여러 가지 종목들의 분석이 많았는데요. 그중에서 LG화학 골라봤습니다. 최근 들어서 LG화학에 대해서 증권가의 목표 주가 상향 행진이 이어지고 있네요. 자, 오늘 나와 있는 리포트 살펴보시죠. SK증권 1분기 실적 프리뷰입니다. 화학이든 배터리든 LG화학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26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포인트 보시죠. 1분기 영업이익은 전망치에 부합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2세대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개막하는데 중장기 모멘텀을 받는다는 것을 주목하고 있고요. 업종 내 탑픽을 유지합니다. 1분기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와 거의 유사한 영업이익 3,330억 원으로 전망하면서 전분기 대비 43.8% 증가, 전년 대비 8% 감소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내년 2세대 전기차 배터리 시장 개막 주목하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LG화학을 업종 내 탑픽으로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전기차 시장의 빠른 확대 속도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림 보시죠. 지난 1월에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도 볼트2와 200마일 EV 볼트가 공개됐는데 상대적으로 우월한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LG화학의 기술력은 프리미엄 요인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저유가보다 전기차 배터리의 중장기 성장성을 감안하는 투자를 하자고 권하고 있네요. 다음 리포트 3월 25일에 나온 리포트입니다. 보시죠. NH투자증권 역시 1분기 프리뷰를 하고 있고요.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는 2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1분기 이익 개선은 시작에 불과하다. 포인트 보시죠. 역시 1분기 실적은 예상치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올해 화학과 정보전자, 또 전지 같은 여러 사업 부문의 고른 실적 개선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2분기도 이익 개선세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3,104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림 보시죠. 화학 부문은 제품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저가 나프타 투입, 환율 상승, 주력 제품 스프레드 개선 등으로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해 화학, 정보전자, 전지 등 고른 이익 개선 기대하고 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대비 5% 감소하겠지만 연간 영업이익은 24%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죠.
이는 차별화된 제품 비중이 확대되고 NCC 증설로 화학 부문의 원가 경쟁력이 개선되고 중국 편광필름 가동률 상승에 따른 수익성 개선, 폴리머 전지 증설에 따른 소형 전지 출하량 증가 등이 이익 개선을 견인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 리포트 3월 16일입니다. 역시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현대증권, 화학과 IT 소재 모두 바텀 아웃, 바닥을 친다라는 뜻이죠. 목표 주가 30만 원 선까지 올려잡았습니다. 포인트 보시죠. 2분기부터 실적 개선 속도가 빠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화학 사업의 수익성 상승과 IT 소재의 바닥 확인 예상하고 있고요. 올해와 내년 화학 부문 실적 상향, 또 밸류에이션을 상향하면서 목표 주가를 올려잡았습니다. 역시 1분기 실적은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2분기부터 실적 개선 속도가 빨라진다고 하는데요. 그림 보시죠. 낮은 가격의 원가 투입과 제품 가격 상승으로 화학 부문이 전분기 대비 21% 증가하고 정보전자 소재, 2차 전지도 계절적인 효과와 증설 효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구조적인 저유가 시대에 진입한 가운데 화학 시황은 업사이클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고 IT 소재는 바닥을 찍고 점진적인 실적 개선이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 그림 보시죠. 목표 주가는 올해와 내년 화학 부문의 실적을 상향하고 밸류에이션 멀티플도 상향하면서 3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네, 1분기 실적은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 되겠지만 2분기부터 해서 내년까지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과 전기차 부분의 모멘텀 예상하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는 22만 2,500원, 과연 30만 원 선까지의 여정 이어질지 지켜보시죠. 이어서 시장 특징입니다. 네, 코스닥도 지수의 움직임이 크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강보합권에서 다소 좀 굼뜬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640선은 잘 지켜내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입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0.51% 전거래일보다 오릅니다. 643.41포인트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여기 약간 흐릿하게 약간 빨간색 캔들이 보이실 겁니다. 오늘장에서 지금 5일 이동평균선을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 포인트 되고 있고요. 바로 수급 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이어진다는 점은 다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인데요. 최근에 코스닥에서 수급이 좀 좋지가 못합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목요일, 금요일, 오늘 월요일장까지 우선은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3거래일째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상황 보겠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118억 원의 매도 우위고요. 지금 외국인 쪽에서 매도 물량을 서서히 줄여가고 있는 국면입니다. 현재 외국인 매도 22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조금만 더 이 매도폭 줄이면서 상승 전환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지금 현재 수급 상황 보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136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선은 코스닥 수급 상황 지난주 후반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닥에서 특징적인 종목군 두 가지 체크를 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AIIB,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과 관련된 종목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합병설 나왔던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 우선 지난주 후반에 우리나라가 가입을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관련된 종목들 움직이나 싶더니 장 막판에 다소 힘이 빠졌죠. 그런데 지난 주말에 이와 관련된 뉴스가 또 한 가지 있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도 가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 가입이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좀 큰데요. 이 비달러화 길드가 굉장히 거대하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남북러, 가스관, 철도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금 힘을 받고 있는데요. 종목군 확인하겠습니다. 하이스틸과 특수건설이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가장 탄력적인 종목이었죠. AIIB, 수혜주, 굳히기에 나섭니다. GIB 블루가 4.59% 상승하고 있고요. 대우 AL 6%대 상승, 세명전기와 대아TI도 2에서 3%대 양호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요, 이 KG 이니시스와 KG 모빌리언스 합병설이 제기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거래소에서 조회 공시 들어가 있고요. 오늘 오후 6시까지 그 답변을 내놓아야 합니다. 아직까지 회사 측의 공식적인 답변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투자자들은 합병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주가를 통해서 좀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종목 모두 다 고른 3%대 상승 흐름 띄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캔들이 두 종목 모두 다 다소 음봉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시장 초반에 고점 대비로는 약간은 좀 밀려났는데요. 그래도 현재 양호하게 시세가 전개되고 있습니다.